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지도자님들, 자,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찍는 영상은 이제 오늘이 2022년 마지막 날이니까 자, 2022년 마지막 영상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023년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38페이지인데 이제 38페이지 오른쪽 이제 개념 강의만 하도록 할게요. 문제를까지 풀려고 했는데 38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좀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조금 개념 강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2단원 이제 1단원이 우리가 다항식이었고 2단원이 지금 우리가 이제 방정식 테마를 하고 있는데 이 방정식 테마 중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우리가 복소수였죠. 복소수라고 굳이 수의 확장 그러면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식을 이제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제 방정식이니까 이제 방정식의 첫 번째 단원이었고 얘가 이제 허수 단위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목차에는 이제 제목이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2차 방정식의 풀이쯤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네 번째는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무런 생각 없이 공부하면 좀 안 좋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공부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잠깐 오늘 강의한 내용을 이제 내용을 좀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싶은 거 잠깐만요.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좋아요. 그냥 제 스타일로 갈게요. 여기 너무 길게 적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것만 좀 그냥 편하게 할게요. 나중에 다시 일품으로 다 돌아오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2차 방정식을 이제 푸는데 집중해라. 처음에는 푸는데 집중해라 이런 뜻이에요. 집중해라. 첫 번째가 푸는데 집중하라. 이거 x값을 구하는데 집중해라. 처음에가 x값을 구하는데 집중해라. x값을 이제 구하는데 집중해라 이런 거고요. x값을 구하는데 인수분해가 될 수 있고 근해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할 때는 A, B, C가 실수일 때 이제 근해 공식을 편하게 쓰자 이런 뜻이죠. 물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에서 이제 2차 방정식 A가 0이 아닐 때 A, B, C가 이제 실수가 아니더라도 이 개수가 이제 순허수의 형태 또는 허수의 형태에서 근해 공식이 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실수가 됐을 때 ABC가 실수를 한다는 생각이 있을 때 이제 근해 공식 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하거나 또는 그냥 실수가 나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속상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처음에는 2차 방정식의 x값을 구하는 데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보자 이거 연구해보자. 2차 방정식에 이제 판별식이 갖는 의미, 판별식이 갖는 의미, 또 2차 방정식에 중학교 때 배웠던 근거와 개수와의 관계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2차 방정식 좀 깊게 봐보자 이거죠. x값을 구하는 데 집중해라. 2차 방정식을 조금 더 깊게 봐보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판별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근거와 개수와의 관계는 어떤 게 있을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이 a, b, c가 근거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놓고 나중에는 또 이제 2차 방정식의 x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2차 방정식에 해가 주어져 있으면
스스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더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면서 당분간은 어떤 느낌을 가져주시길 바라냐면 2차 방정식의 x값을 구하는 과정을 집중했다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볼 거고,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x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x값이 주어져 있을 때 스스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왜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개념 강의를 안 하고, 이게 중학교 때도 똑같았거든요, 이 스토리가. 근데 중학교 때도 그 스토리를 보지 않고 공부를 해버리면 수학이 점점 재미가 없어집니다.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데 집중해놓고 2차 방정식의 근각의 수와의 관계들, 책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런 내용인데, 판별식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나중에 스스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보자. 이 세 가지 타입, 이 제목, 그걸 스스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또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본론 강의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보면 이제 제목이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인데, 자, 제목이 2차 방정식의 이제 근의 이제 판별인데, 여러분들한테 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이제 근의 판별을 얘기할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a, b, c는 항상 실수라는 조건이 떠올라요. 근을 판별할 때 a, b, c는 실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a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가는 거지만 이 앞에 있는 이 명백한 이 부분이 실수여야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두 개로 한번 이렇게 적어 본다면,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적어 본다면, 이 i가 실수라는 명백한 얘기, i가 실수라는 명백한 말이 있어야만이 이 뒤에 있는 이 판별식 뒤로 우리가 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란 말 나왔을 때 2차 방정식의 계수는 실수다, 이런 내용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일품 체계를 보면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주어져 있고, 특별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c를 선생님이 판별식 D로 보겠다 이거죠. 판별식 D로 근을 판별하겠다 이거예요. 2차 방정식이 근의 판별인데 그 판별하는 식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고, 그 판별식을 D라고 부르겠다 이거. 디스크리미넌트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겠다 이거. 근이 어떤지. 근데 그 근을 판별하는 식을 판별식이라고 하고, 그 판별식이 D라 이거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겠다 이거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 D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판단하는 식이니까. 어떤 걸 판단하는 식이다? 근을 판단하는 식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해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근을 판단하는 거냐? 어떤 근을 판단할 거냐? D가 0보다 크고 D가 0이고 D가 0보다 작을 때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의 형태니까 D가 0보다 커버리면 근이 두 개 있는 거죠. 2a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D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루트 무리수이긴 하지만 실수죠. D가 또 만약 완전제곱식으로 나와버리면 완전식으로 나와버리면 루트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D가 0보다 크면 실수죠. 근이 두 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네, 여러분들 제가 혹시라도 지금 조금 지쳐서 말이 좀 헛나오는 게 있으면 이쁘게 좀 걸러서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을 좀 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적을 때하고 말할 때하고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체력적으로 조금 지칠 때는.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이쁘게 봐주십시오. D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 이런 형태인 거니까
아니 이제 당연히 허수단이죠. 또 y니까. 이럴 땐 또 당연히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 이거죠. 이렇게. 너무 쉽죠 이제. d가 0이면 이제 중근이라는 얘기죠. 그니 2a-b,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꼴이니까 그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를 이제 다르게 얘기해주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인 거죠. 이렇게 서로 같은 두 실근. 왜냐하면 a, b, c가 실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실수죠. 그니 2a분의 -b 하나밖에 없는데 아예 실수죠. 그래서 중근이면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이런 표현 주면 이제 좋죠. 중학교 때는 이제 아이고 두 실수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이제 서로 다른 두 이제 선생님 실근인데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그랬죠. 이거 보세요. 선생님 이거 쳐먹어야 돼.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안 했죠. 중학교 때는 이제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면 그냥 뭐 중근, 뭐 그런 서로 같은 두 실근 이 정도만 해놓고 아예 근은 없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수를 확장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하겠다. 이 정도 이제 알아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목이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입니다. 근이 어떤 걸 판별하느냐? 근이 이제 몇 개 있는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근이 이제 서로 다른 게 두 개 있다. 서로 다른 사업은 허근이 두 개 있다. 중근, 같은 실근이 한 개 있다. 이런 것들을 판별하자 이거죠. 근의 개수를 판별하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중학교 때는 이제 근의 개수 판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근이 두 개, 자 허근이 두 개, 서로 다르다 이거죠. 근데 양에는 뭐다? 중근이나 이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D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양념을 조금 더 치면 여기서 하나 더 가르쳐야 되는 게 짝수 공식도 좀 생각하라 이거죠. 짝수 공식. 갑자기 급격하게 배가 고파져요. 죄송해요. 짝수 공식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짝수 공식이라는 게 이제 x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실수인 것도 같고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이랬을 때 야이로 이제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야이는 이제 우리가 4분의 d라고 부르니까 4분의 d가 0보다 클 때, 4분의 d가 0일 때, 4분의 d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이는 저런 걸 어떻게 언제 쓰냐면 ax 플러스 2b 프라임 x 플러스 1은 0일 때 이 b가 2b 프라임 짝수 형태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야이를 쓰자 이거죠. 4분의 d가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야이는 뭐다? 이제 서로 같은 실근 이제 그래서 이제 중근 야이는 뭐다? 이제 근은 없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근은 없다.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이거죠. 이런 얘기죠.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같은 실근 이런 표현을 쓰겠다 이거예요. 서로 같은 실근, 중근 이런 표현을 쓰겠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이 짝수 4분의 d를 이제 편하게 쓸 건데 혹시 이제 고등학교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앞으로는 안 할 건데 얘를 제가 d라고 놓으면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왜 4분의 d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b' 제곱 마이너스 ac가 4분의 d인 이유는 여기서 이제 가져올 수 있죠. b 대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2b'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4b' 제곱 마이너스 4ac는 d가 되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야이 있는 이 판별식 D에서 양변을 4로 나누면 야이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야이를 받아들일 때 판별식 D를 4로 나누면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B 자리에 2B' 집어넣어서 증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일반적인 근의 공식으로도 판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D로도 판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죠 4분의 D로도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D나 4분의 D로 이제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를 강의하고 싶은 게 이제 오른쪽 개념 강의였습니다. 저 이제 또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이 또 너무 루즈해지네요. 반성할게요.
뭐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다 얘기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최대한 필요한 얘기만 해. 필요한 얘기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주면 좋고 조금 보면 근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을 잘 파악해요. 2차식 fx라고 해놓고 fx가 이제 이런 모양이다 이거죠. 당연히 앞에 2차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a는 0이 아니겠죠. 적지 않아도. 그런데 제가 만약 y를 지금 fx는 0 y가 이제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일단 애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fx가 완전 제곱식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이게 애들이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워버려요. fx가 0이 중근을 갖는다. fx가 완전 제곱식이다 하면 그냥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요. 아마 지금 일품책에서도 지금 요거를 지금 선생님 정도 똑같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요거를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을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외워버리니까 뒤에 가면 매년 애들이 막 헛거져요. 지식이 헛거져요. 그러니까 제가 요 문장 2차식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fx가 0 이런 말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2차식은 0이니까 자, 두 가지 방법 천천히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한번 읽어주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런 거 안 읽어주면 섭섭해한다는 얘기예요. 2차식은 0이니까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d가 0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줘요. 괜찮으세요? 아니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나이가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d가 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문장을 몰라버리지 않고 완벽히 이해하면서 천천히 적으면서 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그냥 눈으로 해가지고 fx는 0 중근을 갖는다. fx가 완전 제곱식이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이다. fx가 중근을 가지면 야이다. fx가 완전 제곱식을 가지면 야이다. 이게 아니고 완벽히 이해해달라는 얘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하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야이가 0인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d가 0인 거다. 서로 같은 실근이다. 같은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만 더 하면 끝났어요. fx가 완전 제곱식이다. 야이를 이제 야이가 지금 fx인 거잖아요. 야이를 함수에서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때 배웠었죠. 요거 이제 천천히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요렇게는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지금 안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조금 시간 되면 또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완전 제곱식에 이제 우리가 정의는 ax 플러스 b의 제곱형 된 거죠. a가 0이 아니면 a를 우리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i가 죽어버려야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죽어버려야 완전 제곱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겁니다. 물론 이제 이 2차식을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한다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나중에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명백하게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백하게. 명백하게 못하다 보니까 점점 꼬여버려요. 이렇게 바꾸는 것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제 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때 했었는데 대부분 애들이 다 까먹어 버리죠. 그때는 fx가 아니고 뭐 y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텐데 얘를 이제 선생님이 바꾼다면 a로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이렇게 될 거고 뒤에 이제 c가 빠지겠죠. 중괄호로 해버릴까요? 이렇게 발의 제곱이 여기 2a분의 b의 제곱을 내줄 거고 빼줘야지 또 없던 걸 만들었으니까 2a분의 b의 제곱을 이렇게 빼줘가지고 야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게 되면
A가 이제 마이너스 4 제곱 이런 거 안 해야지 정상인데. 네. 여러분 혹시 까먹었을까봐 나오게 되면 여기 뒤에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a 제곱인데 a 한 번 해가지고 a 한 번 죽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 i를 예쁘게 적어주면 4a분의 마이너스 b 제곱 뒤에 적어줄 거 a는 이렇게 오케이 4a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안 예쁘네. 여기다 마이너스를 빼버리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마이너스를 빼줬냐면 근해 공식 형태하고 편별식 b하고 모양을 맞춰줘야 외우기 쉬우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중학교 때 다 했어요. 설명을 대충 했어요. 이건 왜 대충 했냐면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어떤 2차식 fx가 있는데 중문을 갖는다. fx는 2차 방정식이 중문을 갖는다. 또 2차식 fx가 완전 제곱식이다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0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b라는 이제 2차식이 a가 2차 방정 2차식은 0.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b는 0 해가지고 중근을 갖는다 하면 옆에 이렇게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중근을 갖는다 하면. 그리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b가 a가 완전 제곱식이다 하면 여기도 b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이 아이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을 외우. 그러니까 별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요. 또 제 선생님 되게 좋은 선생님이 되려 멀었나 봐요. 이런 거에 조금 또 집착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정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개념을 가르치면요, 이제 개념 강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2023년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이 정도만 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요, 부족한 강의지만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하는 제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를 따르고 있는 이제 많은 저를 따르고 있는 이제 제자님들 항상 파이팅 하시고 노력하셔가지고 서로 기억에 남는 2022년, 2023년을 보냅시다. 자, 강의 듣나 수고 많으셨습니다.